체중 118kg 대 100kg, 리치와 신장의 절대적 열세. 물리 법칙대로라면 작은 물체가 큰 물체를 정면 충돌로 무너뜨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2023년 그 물리학의 법칙은 단 0.2초의 반응 속도 차이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대한민국 격투기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KO 우승. 도대체 황인수의 주먹에는 어떤 메커니즘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데이터는 왜 또다시 명현만의 위험 신호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단순한 이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속도가 질량을 지배한 현대 격투기의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로드 FC 미들급 챔피언 황인수가 헤비급의 제왕 명현만을 잠재운 그날의 전술적 해부. 그리고 2026년 현재 두 선수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리매치 시뮬레이션까지 감성을 배제하고 오직 팩트와 논리로만 파헤쳐 보겠습니다. 격투기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시선.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진짜 분석을 만나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황인수의 승리 요인을 단순한 젊음과 핸드 스피드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시각에서 다시 돌려본 로드 FC 063위 영상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승패를 가른 결정적 요인은 스피드가 아니라 바로 거리의 착시였습니다. 명현만 선수는 킥복싱 베이스의 전형적인 가드앤 히트 스타일입니다. 단단한 커버링으로 상대의 공격을 받아내고 그 빈틈에 묵직한 카운터를 꽂는 방식이죠. 이 스타일은 상대가 정면에서 들어올 때 가장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황인수는 이 알고리즘을 완벽하게 파해했습니다. 그는 MMA 스탠스 특유의 넓은 보폭을 활용해 명현만의 타격 사정거리 밖에서 안으로 순식간에 진입했다 빠지는 인앤아웃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오픈 핑거 글러브라는 변수도 치명적이었습니다. 두꺼운 복싱 글러브라면 가드 위에 맞아도 충격이 분산되지만 4온스 글러브는 가드의 틈새를 뚫고 들어갑니다. 황인수의 라이트 스트레이트가 명현만의 앞면에 적중했던 그 순간 명현만의 뇌는 방어했다고 판단했지만 실제로는 턱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힘의 차이가 아니라 장비와 룰에 대한 이해도, 즉 격투 지능의 완승이었습니다. 승리 이후 황인수의 그래프는 우상향을 그리는 듯했습니다. 2024년 ZFN 승리, 2025년 임동완을 꺾고 달성한 로드 FC 통합 챔피언 등급. 데이터만 보면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냉정하게 하나의 오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데이나 화이트 컨텐더 시리즈에서의 패배입니다. 패디 맥코리와의 대결은 황인수 스타일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국내 무대에서는 압도적인 피지컬과 타격 센스로 그라운드 약점을 지울 수 있었지만 웰라운더들이 우글거리는 국제 무대에서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맥코리전 패배는 황인수에게 타격 원툴이라는 꼬리표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패배가 황인수를 더 무서운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뼈저리게 확인한 그는 지난 1년간 그라운드 디펜스와 클린치 싸움을 집요하게 보완했습니다. 지금의 황인수는 3년 전보다 기술적 밀도가 훨씬 높아진 상태입니다. 반면 명현만의 행보는 회귀가 아닌 적응에 가깝습니다. 17년 만에 다운, 그리고 TKO 패배. 보통의 노장이라면 은퇴를 선택했을 시점입니다. 하지만 명현만은 영리하게도 무대를 바꿨습니다. MMA 케이지를 떠나 복싱링으로 돌아온 것은 신이 한 수였습니다. MMA는 킥 방어, 테이크다운 디펜스 등 신경 써야 할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이는 반응 속도가 떨어진 노장에게 치명적입니다. 하지만 복싱은 오직 주먹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정다운, 줄리엔 강, 그리고 2025년 말 김남신을 상대로 보여준 연승 행진은 그가 피지컬을 기술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음을 증명합니다. 특히 김남신전에서 보여준 2라운드 KO 우승은 과거의 무조건 돌격이 아닌 상대의 호흡을 뺏고 카운터를 꽂는 노련미가 정점에 달했음을 보여줍니다. 현재 명현만의 주먹은 전성기보다 빠르진 않지만 훨씬 더 정교하고 경제적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명현만은 공개적으로 리매치를 요구했습니다. 만약 2026년 이 대결이 성사된다면 승리의 여신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우리는 세 가지 핵심 변수를 대입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변수는 룰의 결정권입니다. 명현만이 복싱 룰을 고집한다면 승률은 명현만 쪽으로 급격히 기웁니다. 황인수의 스텝을 코너로 몰아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킥복싱이나 MMA 룰, 특히 오픈 핑거 글러브를 착용한다면 여전히 황인수가 유리합니다. 명현만의 안면 내구도가 3년 전 데미지 이후 얼마나 회복되었는지가 미지수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변수는 심리적 압박감입니다. 3년 전 황인수는 잃을 게 없는 도전자였지만 지금은 증명해야 하는 챔피언입니다.
반면 명현만은 복수심이라는 강력한 동기부여로 무장했습니다. 스포츠 심리학에서 쫓는 자의 집중력은 종종 지키는 자의 불안감을 압도합니다. 세 번째 변수는 체력입니다. 명현만은 3라운드 풀타임 킥복싱을 소화하기엔 체력적 리스크가 큽니다. 황인수는 이를 알고 초반부터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경기가 1라운드를 넘긴다면 젊은 황인수의 회복력이 명현만의 노련미를 잠식할 가능성이 큽니다. 종합적인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전문가들은 여전히 황인수의 6대4 우세를 점칩니다. 하지만 명현만의 최근 복싱 감각이 단 한 방을 만들어낼 수 있는 럭키 펀치 확률을 10% 이상 끌어올렸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뇌과학적 관점에서 볼 때 명현만에게 가장 가혹한 적은 황인수가 아닌 시간입니다. 인간의 동체 시력과 반사신경은 30대 중반을 기점으로 급격히 하락합니다. 2023년 당시 명현만이 황인수의 주먹을 보지 못한 것은 시야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정보 처리 속도가 황인수의 핸드 스피드를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이 생물학적 격차는 더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현만이 이를 극복하려면 반사신경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움직임을 미리 읽는 예측, 타격 즉 셋업이 완벽해야만 합니다.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기술적 포인트는 클린치 싸움의 진화입니다. 1차전에서 황인수는 위기 때마다 명현만을 껴안으며 흐름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명현만은 최근 복싱 전향 후 근접전에서의 숏 어퍼컷과 바디블로우 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만약 리매치에서 황인수가 과거처럼 단순한 회피용 클린치를 시도하다가 명현만의 초근접 타격 사정거리에 갇힌다면 그것은 치명적인 자충수가 될 수 있습니다. 황인수의 방패였던 클린치가 이번에는 도리어 명현만의 창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매치업이 갖는 산업적 가치에 주목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격투기 시장은 확실한 흥행카드의 부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구 최강자의 재충돌은 단순한 경기를 넘어 하나의 거대한 문화적 이벤트가 됩니다. 황인수에게는 로드 FC를 넘어 아시아 격투기의 아이콘으로 확실히 자리 잡을 기회이며 명현만에게는 자신의 커리어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할 라스트 댄스입니다. 두 선수 모두 이 경기가 가져다줄 천문학적인 파이트 머니와 파급력을 정확히 알고 있기에 협상 테이블에서의 수싸움은 링 위보다 더 치열할 것입니다. 격투기는 수학이 아닙니다. 데이터와 분석이 99%를 설명할 수 있어도 링 위에는 늘 설명할 수 없는 1%의 본능이 존재합니다. 17년의 아성을 무너뜨렸던 황인수의 그 한방처럼 말이죠. 2026년 과연 명현만은 데이터가 틀렸음을 다시 한번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황인수가 세대 교체는 거스를 수 없는 순리임을 확인시켜 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승부의 결정적 변수는 무엇입니까? 황인수의 스피드일까요? 아니면 명현만의 한방일까요? 댓글로 분석과 못지않은 날카로운 의견을 남겨주십시오.